수학이 강의 26번째 차분 방정식 해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분 방정식의 시스템 행렬의 고유값에 따라서 그 해의 양상들은 달라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분 방정식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서머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이 uk 플러스 1 equal auk라는 거예요. uk라는 것은 k번째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 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 상태가 이전 상태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그러한 관계식으로는 어떤 점화 관계, 그죠? 점화식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 difference equation이라고 하고요. 이때 반드시 u0라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우리가 정확한 그 상태값 uk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이 a라는 행렬에서부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람다 고유값들과 그리고 뭘 계산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 S죠. 그래서 이 고유 벡터는 이게 X1 첫 번째 고유 벡터, X2 두 번째 고유 벡터에서 XN까지 이렇게 고유 벡터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유 벡터 행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유 벡터 행렬.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초기 조건 U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U는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U를 고유 벡터, 여기 나오는 이 X1, X2, XN 이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S는 이 N개의 컬럼 벡터를 가지는데 우리가 이 N개의 컬럼 벡터는 서로 1차 독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는 이 열 벡터들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요거는 S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가역행렬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U를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U not은 요거는 SC라는 이렇게 C라는 C1, C2, CN 성분을 가지는 열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UK 플러스 1이 AUK이기 때문에 UK는 A 곱하기 UK-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U1은 A, U0, UK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A의 K승 U0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K라는 거는 우리가 그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하면은 A를 우리가 S 고유 백택렬과 람다 S 인버스로 쓸 수가 있고, 이거를 계속 여러 번 K번 곱하게 되면 A의 K승은 여기 나오는 대각행렬 람다의 K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람다는 람다 1에서부터 어디까지? 람다 n까지 대각 성분의 이 고유값을 가지는 그러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U는 U0, U not은 그대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U0는 알고 있는 주어진 초기값이고, S 인버스는 여기 나오는 고유벡터 행렬의 그 역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 관계입니다. 그죠? 여기서 양변에다가 S 인버스를 곱하면 S 인버스 U not은 C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UK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쓰면 S 람다의 K승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K를 우리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결국 UK라는 건 어떤 걸로 주어지냐면
U의 K번째의 상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고유 벡터 x1 첫 번째 고유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고유 값의 K승 그리고 C1은 여기 나오는 U0의 1차 결합으로 고유 벡터들이 1차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첫 번째 그 1차 결합의 개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K를 고유 벡터들의 어떠한 C1과 람다 자기에 해당되는 람다 값의 K승을 곱한 그런 것들로 쭉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분 방정식의 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차분 방정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 구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 해가 UK라는 이 해가 그 K가 반복되어서 점점 K가 1에서부터 점점 커져갈 때 이 해 UK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해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한번 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해의 설명.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행렬 A를요 2x2로 제한을 합니다. 이제 A를 2x2로 제한하는 것은 이게 2x2는 2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평면, XY 평면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행렬 A가 2x2일 때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거일 때 이 대수적인 계산은 시스템의 진화를 비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U의 K 플러스 1은 A, U, K. 자, 이것은 뭐냐면, X를 A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A를 표준행렬이라고 보면 선형 변형 X를 AX로 보내는, 그죠? 이러한 변환이 주어진 초기치, 초기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라고 했기 때문에요. 초기치를 U로 쓰면 안 되겠고, X0. 이게 초기치입니다. 이 문제에서. 초기치에 반복적으로 A를 곱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 XK 플러스 1은 AXK를 R2 평면에서 실수 X축, Y축을 우리가 고려하는 평면 R2에 속한 초기값 X0가 도대체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선형 변환들이 X가 AX로 가는 것들을 반복해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바로 그래프를 이용한 해의 설명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A가 이제 2x2 행렬이라고 하면 과연 U0가 있을 때 이게 U1, U2 그래서 이렇게 쭉 갈 때 이게 R2 공간 즉 XY 평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해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요, 벌써 정리를 하면 여기는 유인자 해가지고 영어로는 유인하기 때문에 이거를 attract라고 합니다. 자, 유인자라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A가 2x2 행렬이에요. 따라서 고유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각각의 고유값 두 개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한번 봅시다. 차분 방정식 xk 플러스 1 이꼴 axk의 해의 몇 개의 궤적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주어진 게 A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0.80, 0, 0.64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차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람다와 그리고 이 S인데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이꼴 제로를 풀면
여기에 해당되는 람다 두 개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뭡니까? A가 지금 대각행렬입니다. 그죠? 이게 대각행렬. 자, 대각행렬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대각 성분이 디터미넌트가 돼요. 대각 성분이 바로 그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보유값이 되죠. 보유값이 돼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 한번 뭐 시험 삼아 해보면요. 이거는 요거대로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0.8 빼기 람다 0.64 빼기 람다 이꼴 이게 이거 곱하기 빼기 이거니까 이게 0이 되죠. 따라서 이게 나오는 람다 1은 0.8 그다음에 람다 2는 0.6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할 때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매트랩을 이제 활용해서 진짜 문제를 풀 때는 매트랩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자, 매트랩 쓴다고 하면 여기 나온 A를 우리가 0.8 0 그다음 세미콜론 0 0.64로 정의하고 그러면 A는 여기서는 이제 A2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A2는 이와 같은 이게 이런 행렬이 되는 거죠. 주어진 행렬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이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D에 있는 게 뭐예요? D가 이거는 고유 값이 되고요. 앞에 있는 요거는 벡터가 돼요. 이게 바로 고유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EIG 갈로 A2라는 이 매트릭스 이름을 넣어주면 그리고 VD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결과를 받으면요. 여기 나오는 대문자 V에는 고유 벡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가 여기 하나, V는 이제 2x2로 나오는데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이 이렇게 고유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D라는 대각행렬에서는 첫 번째 성분은 이게 이제 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 성분도 이게 람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순서는요, 그죠?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의 임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우리 책에서는 일단 람다 1을 0.8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람다 1이라고 했고요. 요게 람다 1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두 번째 벡터, 이게 바로 V1이 되죠. 이게 V1이 됩니다. 람다 1을 우리가 두 번째 걸로 했으니까 요게 그 다음에 0.64를 람다 2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걸 우리가 V2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행렬 A의 고유 값은 0.8과 0.64가 되고 0.8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10이고요. 0.64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01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V1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람다 1이 바로 얼마였어요? 0.8이었고 그 다음에 람다 2가 0.64였습니다. 이렇게 대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고유값은 바로 얘네들 각각이 된다는 거죠. A의 디터미넌트하고 그 다음에 고유 값하고 곱한 것들이 같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어진 초기값은 일단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초기값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초기값이 주어진다고 하면 요거는 뭐예요? 여기에는 V1과 V2의 뭐예요?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C1 V1 플러스 C2 V2 요게 V1 V2를 가지고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각각 벡터들 앞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더한 것 그것을 그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하니까 요게 X0 처음 초기 조건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다시 쓰면은 요거 바로 이거하고 같죠. V1 컬럼 벡터 V2 컬럼 벡터 여기에다가 C1 C2라는 거를 곱하면 그죠? 바로 여기 나오는 C1 V1 더하기 C2 V2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S가 되고 요게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0가 이렇게 되면 X1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A를 곱하면 C1 A V1이 되니까 C1 A V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1
AV1이 뭐하고 같아요? 람다 1 V1하고 같죠? 그래서 람다 1 V1 더하기 C2 람다 2 V2가 돼요. 그게 X1입니다. X2는 어떻게 돼요? C1 람다 1의 제곱의 V1 더하기 C2 람다 2의 제곱의 V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계속 해보면 우리가 나오죠. XK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K번째 X의 그 벡터는 C1 곱하기 여기 이게 뭐였어요? 이게 람다 1이죠. 람다 1의 K승 그 다음에 V1 더하기 C2 요거는 람다 2죠. 람다 2의 K승 V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여기서 볼 것은요. K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때요? K가 무한대로 가면 0.8과 as K가 무한대로 가면 0.8의 K승, 0.64 K승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as K가 무한대로 감으로 해서 0.8의 K승과 이것도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0.64의 K승 이것도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다 0으로 가니까 벡터 앞에다가 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 0으로 가죠.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x, k는 어디로 갑니까? 0. 그죠? 0으로 가죠. 따라서 k가 무한대가 되면 x, k는 어디로 갑니까? 0. 0으로 갑니다. 벡터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0, 즉 원점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x0를 몇 군데를 줬습니다. 여기 x0를 여기도 한 군데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군데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x0입니다. x0 여기도 하나 줬고요. 여기도 x0 그래서 네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네 케이스에서 한번 해보면 x0 다음에 여기다가 a를 곱하면 x1이 되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a를 곱하면 x2가 됩니다. 이렇게 쭉 다 곱했더니 결국은 이 식이죠. 이 식입니다. 근데 단지 다른 거는 뭐예요? 처음에 x0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겁니다. 그런데 쭉 곱하면 곱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초기 값을 여기 x0를 이쪽에 줬다고 칩시다. 이쪽에 줘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줘도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점점점 계산해보면 이 값이 어디로 오냐면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자, 여기 사사분면에 있는 초기치에서도 초기 값에서도 우리가 a를 계속 곱해서 진행해보면 이렇게 어디요? 0으로 수렴하죠. 마찬가지로 3, 4분면에 있는 초기 값도 이렇게 곱하면 여기 원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모든 궤적들이요. 모든 궤적들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0벡터라고 싶다. 이거를 0벡터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원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동적 시스템의 유인자, attract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오리진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는 attractor, 유인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인자. 왜 그래요? 이 x 값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인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a가 2x2일 때 이러한 유인자가 나타날 원점이 유인자가 될 결국은 뭡니까?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솔루션이 어디로 갈 건가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유인자가 될 조건이 뭐냐 하면 자,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나오는 람다 1의 k승, 람다 2의 k승 이게 다 제로가 되면 x, k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두 고유값 람다 1과 람다 2의 크기가 모두 1보다 작게 되면 바로 원점이 유인자가 되는 그러한 해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가장 큰 유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람다 값이 크기가 더 작은 고유 벡터입니다. 여기 보면 람다 값이 어디가 더 작아요? 이게 더 작죠. 0,
그 다음에 0, 1이죠. 0, 1이면 바로 이겁니다. 0, 1이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바로 가장 큰 유인 방향이 됩니다. 그죠? 원점과 여기 나오는 0, 1, 이 점을 지난 이 라인이 가장 큰 유인 방향이 됩니다. 자, 요게 이렇게 차분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고, 해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 나오는 람다1, 람다2 그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제 2번이었고요. 예제 2번은 유인자, 원점이 attractor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제 3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점이 반발자, 여기 repeller라고 하는데 뭘 밀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차분 방정식이 xk 플러스 1 equal a, xk에 해 몇 개의 궤적을 그리시오 되어 있는데, 이때는 a가 1.44와 1.2입니다. 이게 또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람다 1하고 람다 2를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대각행렬에서는 대각 성분이 바로 고유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람다 1을 1.44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람다 2는 1.2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쉽게 고유 벡터가 1, 0 그리고 0, 1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연습 삼아서 매틀랩에서 또 한번 해보면요. 여기 나오는 A 행렬을 적어보면 1.44, 0, 그리고 1.2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1.440, 0, 1.2 이렇게 우리가 A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EIG 명령 쓰면 되죠. EIG 명령 쓰게 되면 V라는 고유 벡터하고 D라는 그 대각 성분을 고유값으로 하는 그러한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D가 이제 1.2 그리고 1.44가 나왔습니다. 매틀랩에서는 디폴트로 작은 아이겐 밸류 고유값을 첫 번째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나온 거에서는 V1, 즉 V1 람다 1에 해당되는 그 고유 벡터가 되는데, 람다 1을 1.44라고 놨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람다 1이라고 놨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10 벡터, 요게 바로 람다 1에 해당되는 V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 2는 1.2를 람다 2라고 했고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요게 람다 2에 해당되는 V2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람다 1은 1.44고 1, 0라는 고유 벡터를 가지고 람다 2는 1.2가 되고 V2라는 고유 벡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람다 1, 람다 2 이렇게 V1, V2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초기 조건, 초기 값이 이렇게 x0로 주어지면 요거는 V1과 V2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K제까지 확장하게 되면 C1, 여기는 이제 람다 1의 K승, 그 다음에 V1, C2, 람다 2의 K승, 그 다음에 V2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두 고유값들이 크기가, 그죠? 이거의 크기가 전부 다 1보다 크게 됩니다. 그죠?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K가 as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K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1.44를 계속 곱하면 어때요? 1보다 큰 것들을 계속 곱하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커지고요. 그 다음에 1.2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제일 커지죠. 자, 이 값이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X축으로 아주 큰 벡터가 되겠죠? X축으로 아주 큰 벡터.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X 성분이 Y가 1이니까 또 위쪽으로 커지는 그러한 벡터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값이 되겠죠. 자, 이처럼
as k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거는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펠러, 반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점이요, 바로 어떤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즉 반발자인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as k가 무한대로 가면서 모든 해들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큰 값이 된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면요. 두 항이 이제 모두 다 커지죠. 여기 나오는 항도 커지고 여기 항도 커지는데 어떤 항이 더 빨리 커집니까? 당연히 람다 1이 더 큰 값이 더 빨리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x1 쪽으로, 왜냐하면 이 v1이 지금 이 수평 방향의 이 x1에 해당되는 방향의 고유 벡터잖아요. 따라서 반발 크기, 그러니까 밀어내는 그 크기가 가장 큰 방향은 어떻게 되냐 하면 둘 중에 고유값 중에 더 큰 이 람다1이죠.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하고 이 원점하고 이루는 이 직선이 바로 반발 크기가 가장 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들은요, 원점에서 가까운 점들, 여기 나오는 이런 점들,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게 x0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k가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다 밀려나가는, 바깥으로 밀려나간다는 건 뭐예요? 값이 원점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해의 그래프를 가진다는 거 아시죠? 다 원점 근처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이 밀려나가는 그 방향이 어디에 결정된다고요? 람다 1과 람다 2 중에서 더 큰 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 쪽에, 그죠? 그 벡터가 원점과 이루는 그 직선 쪽으로 밀려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그러한 문제해가 된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발자가 되는, 여기 나오는 리펠러가 되는 경우는요, 리펠러. 바로 여기 나오는 A의 람다1하고 람다2가 모두 1보다 큰 경우가 바로 이러한 원점을 리펠러로 가지는, 반발자로 가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장점을 가지는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장점 가지는, 여기 안장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 탈 때 보면 말에 안장 놓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으로는, 한쪽 방향에 보면은 포물선이 이제 위쪽으로 향하는 포물선이고, 또 한쪽 방향에서 보면 또 포물선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새들이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 4번을 한번 보면요. 자, 예제 4번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변수하고 여기 행렬을 조금 바꿨어요. D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변수를 Y로 했습니다. 그래서 D가 2.0, 0, 0, 0.5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이때 람다1, 람다2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이것도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람다1은 당연히 2가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람다2는 0.5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틀랩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D를 이렇게 A4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20 세미콜론 0 0.5로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행렬이 바로 D라는 행렬이 되죠. 그래서 여기 A4에 대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면, 자, 아이겐 밸류는 D에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0.5하고 2.0이 나오는데, 매틀랩은 작은 것부터 먼저 보여주는데 우리 책에서는 우리가 큰 거를 먼저 첫 번째 아이겐 밸류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가 뭐가 되냐면 람다 1이 되고요. 2에 해당되는 10이라는 이게 바로 V1이라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0.5를 람다 2 이렇게 두 번째 고유 값으로 선택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0, 1이라는 게 고유 벡터가 되고요. 두 번째 고유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V1은 1, 0, V2는 0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를 초기치 Y0를 우리가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1차 결합으로 썼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자, 요렇게 이제 1차 결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렇게 쓰면 V1이 1, 0고요. V2가 0, 1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두 개 1차 결합한 거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Y0는 결국 C1, C2 요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Y0는 우리가 C1, C2 가지는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열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Y0가 이럴 때 우리가 YK를 계산해 보면요. 자, 여기 나오는 C1에 여기는 람다 1의 K승 V1 더하기 C2 람다 2의 K승 0, 1. 요게 V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초기 값을 바꿔가면서 Y0를 바꿔가면서 한번 이 해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Y0가요. 제일 먼저 여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점. X축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Y0가 어떻게 됩니까? Y0가 이 X2 축상에 있으니까 X1 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그냥 C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C1이 0예요. C1이 0입니다. 이게 0입니다. 그러면 이 텀들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C2는 뭐 임의의 값을 가지면 될 것이고요. 0이 아닌 임의의 값.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무한대로 쭉 가게 되면 이거는 0보다 작은 것들을 계속 곱하니까 이 텀도 0으로 가죠. 따라서 여기 X2 축상에서 시작한 그 초기 값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 값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0으로 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지점을 우리가 초기 값으로 시작했다 칩시다. 그럼 이 점은 X1도 어떤 값을 가지고 X2도 어떤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C1, C2가 모두 다 0이 아닌 경우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C1, C2가 다 0이 아닌 경우에 요거는 C1이 0인 경우고 요 경우는 C1도 0이 아니고 C2도 0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 C2는 0이 아니지만 0.5 곱하기 0.5, 0.5 계속 곱해서 0.5의 K승, K가 아주 큰 수가 되면 이 텀들 없어지고요. 여기서 C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2의 K승, 2의 K승에서 K가 커지게 되면 아주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 곱해주는 V1이 보면 여기 X축, X1 쪽의 성분만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국 K가 커지면 이 텀은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뭡니까? 여기 곱하기 요렇게만 곱해지는 큰 값이 되니까 이 값은 이렇게 점점점 오다가 X1 축상으로 이렇게 길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X1에 붙지는 않습니다. 그죠? X1으로 수렴하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무한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작하면 이 원점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축상이 아닌 점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무한대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은 여기 있는 원점, 이 원점은요. 이 원점들이 여기 있는 원점이 어떤 방향으로는 이 방향으로는 해를 당기고 그리고 또 이 X1 방향으로는 해를 밀어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새들 포인트, 안장점 형태의 해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나타나려면은 이 당기는 부분은 바로 이 고유값의 크기가 1보다 작은 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밀어내는 쪽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쪽 방향으로의 고유값이 1보다 큰 그런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유인 방향에는 당기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그 원점하고
그 벡터하고 이루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밀어내는 가장 큰 반발 방향. 그거는 뭐냐 하면 큰 고유값, 즉 람다1이죠. 이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V1이 이 원점과 V1과 이루는 직선, 즉 이 방향이죠. X1이죠. 이 방향이 바로 가장 큰 반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문제로 낸다고 하면 이러한 그래프들을 두고, 그죠? 또는 여기 뭐 어떤 차분 방정식을 주고, 그죠? 그리고 어떤 초기값을 주고, 또는 여기 나오는 D나 A 어떤 행렬을 주고, 그 다음 보기에는 앞에서 말했던 뭐 유인자라든지 반발자라든지 또는 안장점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래프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차분 방정식의 해의 궤적에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객관식 문제로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복소수 고유 벡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 고유 벡터, 특히 허수만 되어 있는 pure imaginary만 가지는 그 고유값을 가지는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복소수 고유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일단 그 여기 나오는 행렬 Q라는 행렬 앞에서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는 그러한 표준 행렬이라고 하면 그 값이 0, 1, 마이너스 1, 0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대각선상을 기준으로 이게 뭐예요? 완전히 반대적인 대칭이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Q에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반대칭 행렬. 영어로는 skew, symmetric 또는 anti-symmetric 이렇게 합니다. 반대칭 행렬. 이렇게 돼요. 자, 요거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요거의 첫 번째 고유 값 그리고 두 번째 고유값 계산하면 첫 번째 고유값을 우리가 i라고 놓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고유값은 마이너스 i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컴플렉스로 고유값이 나타나면 반드시 공획복소수로 나타납니다. 공획복소수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a 플러스 i, b라고 하면 요거 a가 실수부, b가 허수부죠. 공획복소수라고 하면 뭐냐면은 a 마이너스 ib입니다. 그래서 항상 a 플러스 ib가 나타나면 a 마이너스 ib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0 플러스 i, 0 마이너스 i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람다1에 해당되는 그 고유 벡터를 우리가 v1이라고 했었으면 그 v1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i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람다2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우리가 그걸 v2라고 하면 요거는 1 그냥 i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에 따라서 이 복소수 고유값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미지너리만 가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 반대칭 행렬에서 약간 반대칭 행렬의 상태에서 대칭 행렬로 조금 성분들이 바뀌는 그러한 또 행렬이 되면 그거는 순수한 허수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복소수 고유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요. 주어진 행렬이 A가 대칭이다. A가 대칭, 시메트릭하다. 즉 뭐예요? A가 대칭이면 A 트랜스포즈하고 A하고 같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람다는 요거는 순수하게 실수입니다. 실수. 그리고 행렬 A가 대칭도 아니고 반대칭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에서는 이제 복소수 그러한 고유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 고유 벡터를 고유값을 가지고
또 복소수 고유 벡터를 가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2x2 실수행렬이라고 하면 행렬 자체의 성분들이 여기 나오는 각각의 성분들이 실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행렬이 복소수 고유값 이 람다가 컴플렉스 값으로 나오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A 대각화 있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뭐 여기 나오는 S 람다 S 인버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유인자 또 반발자, 새들 포인트 그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자, 먼저 A는 이제 2x2예요. A가 2x2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A가 절대값이 1인 복소수 값을 가진다. 절대값이 1인. 그러면 뭐예요? 람다 1의 절대값하고 그죠? 이게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를 가질 때는 그 공액 복소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람다 2하고 람다 1이 하나가 복소수인데 절대값이 1이게 되면 이 두 개 다 절대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절대값이 1인 복소수 고유값을 가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초기치에서 출발한 그 결과들은 이게 x1, x2, x3에서 xk로 쭉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원점 주변에서 타원 형태를 따라서 나선형 모양의 궤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x1, 이 x2가 있다고 하면 원점 주위에서 이게 커지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러한 궤적들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값들이. 이러한 형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플렉스 어떤 결과의 컴플렉스가 나오면 그거는 회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을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A가 절대값이 1보다 큰 복소수 고유값. 이제는 람다 1이 그죠? 복소수긴 한데 람다 1이 복소수긴 한데 이게 1보다 큰 어떤 고유값을 가진다고 하면요. 자, 람다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C1 람다 1의 K승 그 다음에 V1 이런 식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람다 1이 크기가 1보다 크게 되면 K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복소수 값이 크기가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반발자가 돼요. 원점이 반발자가 돼서 여기 나오는 x 값들을 원점에서 밀어내는 즉 점점점 커지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치에서 출발해서 점점 커지기는 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멀어지지만 나선형 형태로 가요. 즉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x1, x2가 있으면 이거는 어떤 점에서 하면은 점점 크기가 멀어지는 그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했다고 하면 나선형으로 가되 점점 이게 크기가 멀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크기가 멀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A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고유값을 가져요. 복소수 고유값을 가진다고 하면 자 람다 값이 1보다 작으면 람다의 K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K가 점점 커지면 그 텀들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유인자가 됩니다. 유인자. 원점이 유인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출발해서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출발한 궤적은 원점을 향하는 나선형이다. 대신 그 형태는 원이 아니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오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격으로 향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궤적들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은 다 대각행렬이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나오는 고유값들이 딱 주어진 대각 성분의 실수들이었고 대신 그래서 실수가
그 실수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비교했으면 됐었고요. 이게 컴플렉스로 복소수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선형 형태로 온다. 헬리칼 형태로 온다. 변형된다. 그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6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경우가 되는데 차분 방정식 xk 플러스 1 이퀄 axk에 해에 몇 개의 궤적을 그리셔야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게 여기 보면 0.8, 0.5, 마이너스 0.1, 1.0이에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대각선으로 보면 얘가 대칭인가요? 반대칭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0.5하고 마이너스 0.1 약간 반대칭에 가까운 그런 정도죠. 대칭도 아니고 반대칭도 아닌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A를 가지고 여기 보면 A5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매틀랩에서 0.8, 0.5, 세미콜론, 마이너스 0.1, 1.0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A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EIG, 아이겐밸류 구하는 명령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V하고 D가 나옵니다. D는 뭡니까? 이게 아이겐밸류죠.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이겐밸류 우리 책에서는 0.9 곱하기 0.2i를 첫 번째로 잡았어요. 그래서 0.9 더하기 0.2i 요거를 람다1으로 잡았고요. 자, 람다1 이게 람다1입니다. 그 다음에 0.9 빼기 0.2i 요게 람다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벡터들 있죠. 이 벡터들이 바로 V1이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이 벡터들이 V2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거를 여기 보면 0.9129 더하기 여기 컴플렉스 부분은 여기 허수 부분은 이미지너리 부분은 제로죠. 그래서 요거를 1로 바꿔주는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면요.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벡터들을 여기에 나오는 벡터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숫자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벡터들을 우리가 고유 벡터들이라고 생각해서 해보면요. 자,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요. 궤적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초기치를 여기 x2 선상에 있는 초기치를 이용해서 요 값들을 계속 그 다음 a를 곱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람다 1의 요게 크기가 그 다음에 람다 2의 크기 요거에 따라서 그죠?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러한 궤적을 가지느냐 또는 또 나선형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궤적을 가지냐 그렇게 우리가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요 것들은 지금 보면 요거는 람다 1의 이건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0.9의 제곱 더하기 0.2의 제곱 이거의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대강 얼마 나옵니까? 자, 요 값이 대략 0.922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돼요? 요거의 크기들이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원점이 반발자가 아니라 유인자가 되죠. 그래서 x1이라는 어떤 임의의 초기점에서 시작해서 이것들을 진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x1, x2, x3에서 쭉 어떻게 됩니까? 쭉 와서 원점으로 오는. 그래서 원점이 바로 이제 유인자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x1 상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쭉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으로 수렴하는 이거 여기 있는 이 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면 원점으로 수렴하는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절대값이 A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복소수 값을 가진다면 원점은 유인자이고 X0에서 출발한 궤적은 원점을 향하는 이러한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궤적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컴플렉스 아이겐밸류
복소수 고유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값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동반한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선형 형태로 변형한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차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차분 방정식의 그 행렬과 그리고 초기값에 따라서 그 행렬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 행렬에서부터 유도되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 즉 고유값이 중요하죠. 그죠? 그거에 관계돼서 어떻게 이 해의 궤적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쭉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서머리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 2x2, A가 2x2 행렬일 때 그 람다1, 람다2의 크기가 모두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이거는 K가 무한대가 되면 이 두 개의 값은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이 해는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이 바로 attractor, 유인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2x2 행렬 A의 고유 값들이 모두 그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K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텀들이 계속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리 멀어지는, 그래서 원점이 그 해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같은 형태, 원점이 리펠러, 반발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궤적을 가지게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새들 포인트입니다. 새들점, 안장점인데 이거는 어떤 그 행렬의 고유값들이 하나는 그 크기가 1보다 크고 하나는 또 그 크기가 1보다 작은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디서 시작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원점이 한 방향으로는 처럼 유인자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한 방향으로는 반발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새들 포인트 형태의 그런 해의 궤적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복잡한 경우로 그 행렬, 2x2 행렬이 복소수 고유값을 가질 때는요, 그 복소수 가지는 고유값들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만약에 그 고유값들이 크기가 1인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발산도 하지 않고 수렴도 하지 않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초기값에서 시작하는 어떤 타원의 형태로 계속 궤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절대값이 1보다 큰 복소수 값을 가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2x2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로 가지게 되면 고유값을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공액 복소수로 나오기 때문에 A 플러스 IB 또는 A 마이너스 IB에서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뀝니다. 대신 얘네들이 가지는 절대값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처럼 복소수 그 고유값에서 그 크기들이 1보다 크게 되면 결국은 람다의 K승들이 곱해지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나선형으로 점점 그 해의 값들이 커지는 그러한 원점이 반발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복소수 고유값들의 그 크기가 1보다 작게 되면 그것을 계속 곱하면 이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원점이 그 해에 수렴할 때 원점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점이 이제 유인자 역할을 하되 그게 복소수로 고유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유 벡터들도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 고유 벡터들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해의 궤적의 모양은 회전하는 나선형 형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